안녕하세요. 제니비주의 제니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반영구 공짜로 배우기 2탄 들어가 볼 건데요. 오늘 저희가 배울 내용은 디자인을 하고 나서 대칭 맞추는 방법. 대부분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어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대칭을 맞추고 시술이 들어갈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확하게 대칭을 잘 맞추는 방법하고요. 그 다음에 대칭 마친 다음에 이제 머신, 첫 번째로 좀 머신부터 들어가 볼 건데요. 머신을 좀 구동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런데 앞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일주일마다 업데이트를 해드릴 건데 그 일주일 동안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어려운 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일주일 동안 디자인을 일주에 디자인을 나갔다라고 하면 그 동안 나머지 일주일 동안에는 디자인하는 방법을 계속 연습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 세션으로 넘어갔을 때 또 다른 거를 우리가 배우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만 제가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면서 마지막에 시술 전체적인 부분을 하실 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사실은 예상이 돼요. 그만큼 이 반영구는 연습을 어떻게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실력 차이가 굉장히 많은 차이를 나타나기 때문에 연습만이 살 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중간중간 하시다가 정말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는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오늘도 좀 어려워하지 마시고 연습하는 거 쭉 따라오시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반영구에 대한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열심히 조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자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연습을 좀 많이 하셔서 한 번에 눈썹 그리는 부분들이 어렵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그 연습을 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두 번째 단계로 해서 대칭을 잡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뒤에 영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간단하게 하나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쪽이 오른쪽 눈썹, 왼쪽 눈썹에 대한 우리가 시술할 범위라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그리고 눈과 눈썹 사이에 있는 미간이라고 하는 중심선으로 우리가 이 부분은 생각을 해 볼게요. 그래서 먼저 눈과 눈 사이에 있는 미간 중앙에 중앙선을 먼저 하나 긋습니다. 살짝 양쪽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눈에 시작되는 부분, 눈동자 시작되는 앞부분을 따라서 우회로 약 3cm 정도 올리고요. 자, 이쪽 돈도 눈 시작점 앞으로 해서 3cm 정도 이렇게 올려서 우리가 대칭이 되게끔 해서 선을 긋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예를 들어서 눈동자라고 하는 눈동자가 있으면 이 앞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쪽에도 이렇게 눈동자가 있다라고 하면 이 앞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자로 이 부분을 3cm 시작점에 3cm 정도에 되는 부위에 선을 하나 표시를 하고요. 자, 노트가 지금은 3cm 정도까지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지금 2.5cm로 했어요. 2.5cm 정도의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대각선에 맞게끔 선을 그어주세요. 이 시작점이 양쪽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렇게 선을 그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대칭이 맞는지를 잘 확인을 해 주시고요. 곡선자를 이용을 해서 곡선자 정중앙에 중앙선을 맞춰주고요. 이 부분에 1.5cm 정도는 우리가 그라데이션을 넣는 앞 시작점, 그러니까 떨어져야 되는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5cm가 되는 부분, 5cm가 되는 부분과 7cm가 되는 부분에 체크를 해주세요. 이 부분도 5cm와 7cm가 되는 부분에 체크를 해주세요. 자, 이 5cm 되는 부위는 눈썹 산이 될 거고요. 이 7cm는 눈썹 끝선이 될 겁니다. 여기 또한 5cm는 눈썹 산이 될 거고요. 이 부분은 끝선에 눈썹 끝선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앞선은 뭐냐? 이 부분은 눈썹의 시작점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해 두셨나요? 준비를 해 두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저희가 디자인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눈썹 중앙에 미간 부위를 맞추고요. 자, 예를 들어서 눈의 시작점이 아랫부분에 이렇게 시작이 된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 부분으로 해서 3cm, 이 부분으로 해서 3cm. 나는 고객님의 눈과 눈썹 사이가 굉장히 좁다라고 하면 2.5cm로 하고 싶다. 그래서 결정을 2.5cm로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면 2.5cm에다가 체크를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대칭이 맞게끔 선을 일직선으로 그어주세요. 자, 곡선자를 이용을 해서 중심선에 맞추시고요. 자, 1.5cm 부분 시작점, 1.5cm 정도 시작점, 5cm, 7cm, 5cm, 7cm. 자, 이렇게 중심선을 표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정말 아랫부분까지 정확하게 대칭을 맞추고 싶다라고 하면 밑에 선, 위에 선을 잡은 거에 대략적으로 1cm. 자, 이 선에서도 1cm 되는 부위에 밑선을 다시 하나 또 그어주세요. 밑선을 딱 그어주시면 내가 이 공간에다가 눈썹을 디자인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눈썹산이다. 예를 들어서 약간은 눈썹 산이 있는 눈썹을 그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으로 해서 눈썹 산 정해져 있는 부분까지 올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끝에 선은 대략 이 정도. 자, 그러면 반대쪽도 이 공간을 비슷하게 나누신 다음에 정확하게 이 부분을 나눠서 선으로 올라가 볼게요. 눈썹 산. 네. 이렇게 해서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끝선에 대략 맞추실게요. 자, 그 다음에 눈썹 대략 이 정도 선에서 눈썹 디자인을 해서 끝선을 자연스럽게 해서 끝선을 맞춰준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디자인을 잡아볼게요. 제가 앞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눈썹에 대한 이 두께는 얇아야만 정확하게 대칭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눈썹 자체를 디자인을 잡으시고 그리실 때 정말로 두껍지 않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살짝 디자인 잡은 거를 확인을 할게요. 자, 이 다음에 대칭이 좀 잘 맞았다라고 하면 자, 이제는 얇은 선으로 해서 표시를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선을 연결을 지어 줄게요.
반대쪽도 선을 맞춰 볼게요. 이렇게 양쪽을 맞춰서 디자인하는 방법을 조금 배우셔야 되거든요. 직접 모델을 보고 제가 눈동자 앞에 선에서 어떻게 올라가는지, 왼쪽에도 어떻게 시작점을 올리는지, 중심은 어떻게 잡는지, 곡선자는 어떻게 쓰는지 이 노트에 우리가 연습했던 거 말고 모델로 하여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려웠다라고 하면 모델에 직접 디자인을 하는 거 보고 다시 한번 연습을 진행을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칭을 잡는 작업을 할 때는 첫 번째 조건이 일단 먼저 통증 제어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 돼요. 통증 제어가 1차든 2차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디자인을 잡고 대칭을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먼저 고객님의 코 중간, 이마, 이 미간 사이 중간에 지점을 포인트를 먼저 만들어 주세요. 눈대중으로 해서 이 부분이 정황일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에 먼저 포인트를 만들어 주시고요. 자, 자를 이용을 해서 고객님의 눈 앞쪽 시작점, 그 다음에 이쪽도 앞눈 시작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센치로 위로 올릴 거예요. 그런데 고객님이 가지고 있는 눈썹 산, 시작점 이 사이의 눈썹 위치까지를 정확하게 찍어서 올리는 방법입니다. 자, 보시면 자, 시작점 이 부분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대략 3cm, 자, 3cm 정도의 포인트 지점을 찍어 주세요. 자, 반대쪽도 눈을 감은 상태에서 3cm 시작점을 찍어 줍니다. 그 다음에 3cm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연결을 해 드릴게요. 쭉. 자, 이렇게 중심선, 윗선을 먼저 체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아랫선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1cm 정도를 자, 위에서 포인트, 자, 이쪽에서도 1cm 정도 되는 부분 수평을 다시 맞춰서 체크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곡선자를 이용을 해서 중심선에 맞추고요. 우리가 눈썹을 할 때 7cm 정도에서 6.5, 7, 7.5, 가장 길게는 7.5까지가 되는데 앞 시작점 1.5cm 먼저 표시하고요. 1.5cm. 그 다음에 눈썹 산이 지정되어 있는 5cm. 양쪽 5cm. 자, 길이를 측정하는 7cm. 이쪽도 7cm 표시를 먼저 해줍니다. 자, 그래서 눈의 시작점, 그 다음에 눈썹 산, 눈썹 끝 위치 지정을 해주시고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시작을 하는 임의선이라고 표시를 하면 되고요. 원래 고객님의 눈 앞산, 시작점으로 위로 올라가서 약간 앞쪽으로 나가서 그라데이션을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거는 앉아서 디자인할 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앉아있는 자세에서 목베개를 이용을 하면 좋은 게 고객님의 고개가 약간이라도 좌우로 틀어지게 되면 내가 디자인한 것들이 좌우 대칭이 잘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목을 뒤쪽에 완전히 고정을 해서 되도록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디자인을 잡으면 대칭을 잘 맞출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 그은 거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고객님을 먼저 눈을 뜨게 해서 고객님이 눈을 뜨는 근육이 어느 정도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눈을 감은 상태에서 디자인을 하게 되면 대칭이 맞춰졌는데 이 상태에서 눈을 떠보세요 라고 했을 때 쓰는 근육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그거는 비대칭의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고객님이 왜 비대칭이라고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대부분은 고객님의 문제라고 우리가 계속 답변을 해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눈을 감았을 때
떴을 때 대칭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선을 확인을 하시고 고객님 눈 한번 떠보세요 라고 했을 때 떴을 때도 대칭이 잘 맞는지, 한쪽으로 근육이 치우치지는 않는지, 혹시 근육이 치우쳤을 때 보톡스를 맞을 계획이 있다든지 아니면 성형을 하실 계획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판단을 하신 다음에 디자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눈 감으세요. 자, 디자인의 선을 그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이 디자인 선이 굉장히 두꺼우면 안 돼요. 그래서 고객님이 최대한 고개가 움직이지 않을 수 있도록 턱을 고정을 손으로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내가 손을 움직여서 디자인 잡을 때 약간의 떨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얼굴에다가 밀착을 시킨 다음에 디자인을 잡아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략 평평한 디자인으로 해서 디자인을 한번 잡아 볼게요. 디자인은 지난번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날이 앞 뒷면으로 해서 날카롭게 정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시작점을 잡는데 아까 기준선으로 해서 눈 올라간 것보단 앞쪽으로 가야 그라데이션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 이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올라가 볼게요. 자, 평평한 디자인이어서 아까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잡아 놓은 선으로 해서 연결을 해서 디자인을 좀 잡아 볼게요. 자, 산 높이에서 밑으로 곡선을 잡아서 올라가고 다시 아랫선 잡아서 평평하게 잡아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쪽의 디자인을 예를 들어서 끝냈다고 예상을 해 볼게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쪽 선에서 동일하게 움직이셔야 되기 때문에 자, 시작점도 벌어지는 공간 생각을 하셔서 이 부분도 앞에 시작점 여유롭게 올라가고요. 올라간 상태에서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약간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올라가다 조금 산 위치에서 약간은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곡선을 따라서 내려가요. 자, 그 다음에 아랫선.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시술했던 흔적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새로운 디자인을 잡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양해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인 자체를 얇게 뒤로 빼줍니다. 자, 이 부분에서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너무 뒷부분이 날카롭게 빠져 있다든지 아니면 선 자체가 두껍게 표현이 됐다라고 하면 최대한 선 자체를 얇게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정하고 싶은 부위는 수정을 최대한 해서 여기에서 대칭을 잘 맞춰 주셔야만 시술 이후에도 대칭이 있는 눈썹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지금은 통증 제어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간 낭비를 너무 많이 하시면 이 부분이 깨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디자인은 연습을 최대한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라데이션을 줄 부분까지 앞선으로 체크를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진하기 정도를 대략 이 정도, 진하기 정도를 이 정도를 하고 이 부분은 그라데이션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임의선까지를 만들어 주시면 디자인 자체에 잡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앞전에는 통증 제어를 먼저 해 놓은 다음에 디자인을 하는 과정이었고요. 통증 제어를 한 다음에 디자인을 굉장히 빠르게 나는 진행을 못 하겠다라고 하시면 먼저 고객님이 오셨을 때 원하는 디자인으로 해서 디자인을 잡고 대칭까지 맞춰주세요. 충분한 시간으로 해서 대칭을 맞춰주신 다음에 고객님을 눕게 하고 통증 제어를 하는 크림을 올려주시는 건데 펜이 있는 상태에서 통증 제어 크림을 올리실 때 많이 문지르시면 디자인 자체에 변형이 오기 때문에 약간 통증 제어를 띄엄띄엄해서 여유롭게 살짝만 위에 얹어 놓듯이 올려놔 주세요. 올려놓으신 와중에 그 다음에 면봉을 이용해서 윗부분만 살짝
윗부분만 이용을 해서 면봉을 돌리듯 해서 통증 제어 크림을 앞에 그라데이션이 오는 부분까지 충분하게 올려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랩핑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랩핑을 올려놔 주시고요. 자, 시술하시는 원장님마다 가지고 있는 시간차가 굉장히 많이 다르실 거예요. 그 원하시는 시간만큼 랩핑을 해주신 다음에 걷어내실 때는, 자, 마이크로 면봉,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 면봉 있죠? 마이크로 면봉을 이용을 해서 시간이 됐을 때 랩핑을 걷어내시고요. 이 부분을 살짝 텐션을 주신 다음에 쫙 문질러서 제거를 해주셔도 디자인 자체는 그렇게 큰 변화 없이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 부분이랑 아래 부분은 흑장솜을 이용을 해서 남아있는 크림을 잘 닦아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초보여서 너무 많이 좀 묻어있다라고 하시면 약간 이렇게 눌러주시듯이 제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산따기 아니면 바로 시술부터 진행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눈썹을 디자인하고 나서 첫 번째 시간으로 엠보와 수지 기법은 이후에 배울 예정이고요. 먼저 기계를 사용할 줄 알아야만 우리가 나중에 입술이나 아이라인을 배우실 때 가장 용이할 수 있거든요. 제가 처음부터 머신을 교육을 하는 거는 첫 번째 이유는 손에 힘을 빼는 연습을 조금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연습이 필요하기 위해서 머신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 세션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접 머신 기계를 가지고 연습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디자인을 한 번에 잘 그리는 방법, 그 다음에 대칭 잘 그리는 방법, 그 다음에 예쁜 눈썹을 그리시고 난 다음에 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연필이 머신 기둥과 니들, 바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머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머신을 사용할 때 손동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리고 연습하는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머신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아이라인이나 입술이나 뭐 헤어 아니면 눈썹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용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이 머신을 잘 써야만 여러 가지 테크닉이 굉장히 빨리 늘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염두에 두시고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세 번째 시간에는 머신을 직접 가지고 고무판에다가 연습하는 방법을 소개를 시켜 드릴 텐데요. 오늘 두 번째까지 다 해보시고 머신이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은 다음 시간에는 같이 머신을 가지고 연습해 보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도록 할게요. 자, 머신을 먼저 잡기 위해서는 머신을 우리가 연필 잡듯이 꽉 잡아서 이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머신은 왔다 갔다 하면서 회전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자세보단 약간은 조금 고정되게 잡기는 하되, 고정적으로 해서 힘을 주면서 머신이 굉장히 파워력이 있기 때문에 잘 잡기는 하되 이 부분이 90도를 유지를 해줘야 돼요. 연필은 우리가 이제 45도 각도로 이렇게 잡으시잖아요. 45도 각도로 이렇게 잡으시는데 머신은 90도로 잡으셔야 돼요. 자, 90도로 보시면 이렇게 90도로 잡으셔야 돼요. 자, 90도로 잡으신 상태에서 우리가 이 흔들림이 지지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새끼손가락으로 지지대를 꼭 해주시고 이 손 등으로 피부를 딱 대세요. 왜냐하면 공중에 떠 있는 상태로
RPM, 이 파워력이 있는 기계를 잡고 움직이면 굉장히 흔들림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기계에 움직이는 힘이 가해졌을 때 이거를 꽉 고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손 아래 받침을 이용을 해서 피부에 딱 대어주세요.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지지대를 딱 해줍니다. 그 다음에 색을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건데요. 쉽게 기본적인 원리는 우리가 놀이동산에 가면 바이킹 있죠. 바이킹. 이 바이킹이나 아니면 회전추를 이용을 해서 이용하는 회전추 왔다 갔다 하는 회전추를 연상을 해보세요. 그 부분은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예를 들자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왔다 갔다 이거를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왔다 갔다. 자, 위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나가 볼게요. 그러나서 다시 한번 와 볼게요. 자, 앞으로 또 나갈게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 잘 보시면 이 부분 보이시고 이 부분 보이시나요? 이 부분을 일명 뭐 대나무 쳤다 아니면 파도 타기를 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부분이 왔다 갔다라고 왔다 갔다 할 때 끝선에 힘을 주고 힘을 딱 주고 멈추고 딱 주고 멈추고 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고인 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다시 왔다 갔다 하실 때는 겹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이 파도를 치거나 아니면 대나무 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몰리게 됩니다. 피부에 시술할 때도 분명히 이렇게 되면 파도 타는 것처럼 밀리고 또 밀리고 하는 것들이 눈에 띌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예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없애는 방법, 이 부분을 잘 연습을 해 주셔야만 우리가 지금 요즘에 뭐 인기를 뭐 두고 있는 옴브레 기법이라고 해서 수지 기법을 직접 핸드 기법으로 하지 않고 머신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좀 잘 하시려면 이 부분을 꼭 연습을 잘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바이킹을 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머신은 90도, 연필을 90도로 꼭 잡으시고 자, 손 잘 보이시나요? 자, 손이 보이는 상태에서 새끼손가락으로 딱 지지를 해주고 자, 왔다 갔다라고 할 때 왔다 갔다 땅을 끝에서 붙여 있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자, 한번 갔다가 뛸 거예요. 내려와서 다시 긋고 윗부분을 뛸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앞으로 지나갈게요. 앞에 바이킹처럼 떴어요. 밑으로 다시 한번 내려지면서 끝부분이 뜰 겁니다. 자, 다시 윗부분 바이킹 탈게요. 다시 내려오고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내려오고요. 이거를 할 때 단타, 짧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장타로 길게 뻗어주세요. 자, 이거를 좀 빨리 하게 돼도 선들은 일직선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좀 더 가까이 세워서 보여드릴게요. 자, 왔다 갔다. 자, 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선이 고르게 표시가 되죠. 자, 이 방법을 가지고 눈썹을 전체를 채워보는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끝선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끝선에서부터 왔다 갔다. 자, 부채꼴 모양 끝선을 옆에서 이렇게 펼쳐줍니다. 자, 보이시나요? 앞으로
갔다 오고 피고 갔다 오고 피고. 자, 끝선이 펼쳐져 있는 게 보이시나요? 자, 뭉침은 최대한 없으셔야 돼요. 뭉침은 없이 이 부분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최대한 앞으로 나갈 때도 너무 빈 공간을 많이 만드시면서 가지 마시고요. 최대한 촘촘하게 진행을 볼게요. 자, 끝선도 잘 맞추시고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보셨나요? 앞으로 파도 치는 증상 없이 고르게 나갔죠? 자, 확인이 되셨어요? 자, 이 부분에서 다시 앞으로 전진을 해볼게요. 전진을 할 때도 이 부분에 이 사이사이에 컬러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 힘을 빼시고 천천히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자, 바이킹 연상하면서 아니면 회전추를 생각을 하시면서 컬러를 자, 배 뿌리시고 천천히 진행을 해볼게요. 연필이니까 지금은 연습 삼아 천천히 힘을 빼고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지금 힘을 너무 많이 주시면 밑에 파도가 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최대한 빼고 앞으로 전진. 자, 또 다시 이어서 또 전진해서 컬러를 채워보겠습니다. 앞으로 전진하실 때도 촘촘히 그래서 빈 곳이 잘 나타나지 않도록 천천히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전진. 자, 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다시 끝선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끝선 잡아주시고요. 컬러를 최대한 빽빽하게 채워 볼게요.
자, 되셨나요? 자,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자, 왔다 갔다 계속해서 진행을 해봤다라고 표현해 볼게요. 자, 이게 눈썹을 가는, 자,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또 가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또, 자, 앞으로 또, 자, 보이시나요? 자, 위에 거 느낌과 아래쪽 느낌은 굉장히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머신 사용하는 거를 눈썹에 색을 컬러를 덮는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술하시는 거기는 하지만, 이거를 파스텔처럼 굉장히 고르게 펼친다 라는 느낌으로 연습한 거와, 그냥 나는 무조건 색만 좀 넣겠어 라고 하면서 힘을 주면서 넣었을 때의 느낌은 굉장히 좀 투박함이 좀 다르고요. 겹쳐지는 부분에 일러지는 파도치기가 굉장히 좀 예쁘지 않게 표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쭉쭉쭉쭉쭉쭉 미는 방식의 색을 칠하는 거 말고, 자, 보신 것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피부에 최대한 데미지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펼쳐주는 느낌의 이 머신을 이렇게 구동을 해야만 예쁘게 컬러도 표현이 되고, 우리가 깊게 색소가 주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탈각률도 탈각이 되고 나셔도 자녀의 컬러가 굉장히 예쁘게 잘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힘을 주고 시술을 했을 경우에는 피부에 데미지를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탈각률도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머신을 썼더니 컬러가 잘 남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건 이런 부분에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힘을 빼고 가장 고르게 천천히 앞으로 전진을 하면서 빼곡히 채우는 연습을 해보시는 걸 가장 추천해 드려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대칭을 그리는 방식과, 그 다음에 대칭을 예쁘게 그리고 눈썹을 표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연필을 가지고 머신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다 갔다, 자, 왔다 갔다 하면서 회전축을 만드는 연습을 하면서 컬러를 칠해 보는 거를, 자, 두 번째 연습 시간으로 잡도록 할게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가져봤는데 어떠셨어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나요? 첫 번째 디자인을 잘 그리는 부분을 기초적인, 그러니까 반영구를 시작을 할 때 디자인만 잘 잡아도 굉장히 큰 성공이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말씀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하는 거 연습 많이 하시고 대칭도 쉽게 잘 눈썰미 있게 잘 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마지막에 저희가 머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죠. 그 부분도 연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주변에 친구 아니면 뭐 지인분들 아니면 뭐 동생들 좋고 가족분들 매일 앉혀놓고요. 정면에다가 딱 앉혀놓고 대칭 그리는 방법, 그 다음에 눈 떴을 때나 눈 감았을 때가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연습을 해보시고 양쪽에 예쁘게 색칠을 해서 예쁜 눈썹을 만들어 드리는 방법 열심히 연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더불어서 머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오늘 연습 많이 하시고 저는 두 번째 시간이 아닌 그 다음 주 또 세 번째 시간에 좀 찾아뵙는 걸로 할게요. 연습 많이 하셔야만 제가 가는 걸음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 나는 틈틈이 집에 계시는 시간 동안에 연습 많이 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자, 저는 연습 많이 하신 다음 세 번째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열심히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